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형 신축주택, 지방 미분양주택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 이 말 듣고 주택을 구입하신 분이 실제로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한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당연히 정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 고객은 왜 이런 상황에 빠진 걸까요? 바로 주택수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기도 하고 일부 업체에서 이런 헷갈리는 정부 정책을 악용해서 소비자가 오해하게 만들어 주택들을 좀 팔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주택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세금 폭탄 안 맞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4년 근무한 임수정 세무사입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도움되시는 정보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제는 임수정. 세무사님, 이 주택수 판단이 참 어렵지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핵심 내용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전화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24년 1월 10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죠. 여기 보면 올해 말까지 소형 신축주택, 지방 미분양주택 등을 취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 이 표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무엇을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건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 내용 딱 보시면 이 기간 안에 사는 소형주택 등은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하는구나,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는데요. 이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양도세, 종부세 판단할 때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팔 때 이때 산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니까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도 들으면 또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다시 잘 보시면 양도세, 종부세에서 주택수 제외해주겠다는 내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 중과 규정이 다시 부활되면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공제 적용이 안 되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내용이지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도 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중과 대상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고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적용할 때 카운트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종부세 공제 대상 금액이 인당 9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장기보유 공제랑 고령자 공제가 적용이 되는 혜택이 있죠. 그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는 저기 해당되는 그 주택이 주택수에 다 카운트가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헷갈리는데요. 이거 보시는 분들도 살짝 헷갈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쉽게 좀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로 접하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니까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은퇴하신 한 70대 부부가 상담을 오셨고 부동산은 본인들이 거주하고 계신 그 주택 한 채가 전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세제 혜택도 주고 하니까 서울에 신축 소형 주택을 하나 분양을 받아서 월세를 받아서 그 노후 자금에 좀 보태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주하고 계신 주택이 강남의 고가 주택이었고 현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12억 공제 받으시고 세액 공제를 장기 보유 공제, 고령자 공제까지 거의 풀로 받고 계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소형 주택을 취득하면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니까 종부세가 엄청 올라가는 구조인 거예요. 이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신 거죠.
막상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그냥 그 분양하시는 분들 말씀만 듣고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에서 다 무조건 주택수 제외다. 이건 그냥 없는 주택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부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걸 계약하기 전에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가셨었어요. 저는 진짜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중과 대상 판단할 때 제외해주겠다는 거지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제외해주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 이거네요. 이건 진짜 세금 폭탄 맞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건 정말 꼭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신데요. 조특법 제98조의 7에 보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12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그 미분양주택에 대해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를 적용할 때 이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은 없는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소득세법 89조 그 비과세 규정이거든요. 한참 그 양도세 중과가 막 적용되고 있던 22년 초에 이 주택을 포함해서 3주택을 보유하던 분이 주택을 한 채 양도를 하고 2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신고를 했는데 3주택자 세율로 고지서를 받고 찾아오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막 화가 나셔서 저한테 막 한풀이를 하셨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개 주택은 그거 아예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이고 근데 그걸 왜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3주택자가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잘 살펴보면 조특법 98조의 7에서 주택수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지 중과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3주택자가 2주택자로 판단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사례로 들으니까 그 무슨 말인지 좀 감은 오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주택세법이 복잡하게 돼 있으니까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도 뭐 점점 없어지고 그럼 다주택자가 점점 없어지게 되니까 전월세도 줄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피스텔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서 이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 폭탄 맞았다라고 하신 분들 제가 진짜 기사로도 많이 봤고 주변에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어서 취득세 중과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해요.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것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가 되는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주택분으로 과세를 해달라고 변동신고를 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오피스텔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가 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종부세도 재산세 과세 대장을 그대로 끌어오기 때문에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과세되고 있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수에서는 제외가 되실 거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 판단할 때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납부하고 있고 임차인이 전입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산입 여부는 양도소득세 판단할 때 가장 문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오피스텔 보유하신 세대에서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상담 받아보시고 양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무조건 이건 정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오피스텔 때문에 세금 폭탄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꼭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님, 오늘은 주택수 관련한 정보가 정말
끝판왕인데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도 주택수 관련해서 많이 오해하고 계신 내용이 좀 있을까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라면 기준시가 1억 미만인 주택은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다른 주택 양도할 때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 주의하시고요.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 종부세에서는 임대주택이 합산 배제가 가능하고 양도세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취득세에서는 등록 임대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주택수에 관련돼서 정보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뭐 오피스텔을 가지고 계시거나 뭐 임대사업자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꼭 공유해 주셔서 이 내용을 좀 보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상속과 관련된 주택수예요. 이것도 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문PD님도 들어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최근에 오신 고객님 이야기인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3분이 계셨어요. 어머님하고 자녀 2분이요. 큰아드님은 1주택자고 결혼을 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작은아드님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둘째 아드님은 거주하고 계시는 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은 없으셨어요. 뭐 같이 살고 계신 거니까 뭐 이거는 1세대 1주택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자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상속인 분들은 아버님 소유의 주택을 둘째 아드님한테 협의 분할하기로 하셨어요. 이때 둘째 아드님은 취득세 감면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PD님 기억나세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상속주택 관련해서 이제 설명드렸었거든요. 뭔가 흐름상 지금 기억이 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무주택자니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감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럴 것 같죠. 많은 분들이 문PD님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 취득세 감면 적용이 안 되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님께서 토지를 일부 보유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님이 주택도 아니고 토지를 또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주택수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취득세에서는 주택 부수 토지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님이 큰아드님이랑 50%씩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 위에 큰아드님의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겸용주택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작은아드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어머님께서 겸용주택이 있는 토지를 일부 보유하고 있어서 감면 적용이 안 되셨어요. 겸용주택이 뭔가요? 저는 진짜 처음 듣거든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상가주택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지나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택으로 쓰는 거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법정 용어는 겸용주택이라고 해요. 아까 사례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주택 부수 토지 때문에 취득세를 감면 못 받았잖아요.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팔았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취득세 감면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할 때는 주택 부수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토지인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주택수 카운트하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세목마다 다 다르게 판단되다 보니까 늘 어렵고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우리나라가 주택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어렵고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오죽했으면은 양도세 상담 안 해주시는 세무사 분들까지 계시고 세무사님들도 힘들고 국민도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좋은 방향으로 좀 잘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혹시 세무사님은 양도세 상담을 하시나요? 요즘은 양도세 상담 안 하시는 세무사님들 워낙 많으시잖아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컨설팅을 해드리기 위해서는 양도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다 연결이 다 되는 부분이고 워낙 중요하니까요. 양도가 좀 복잡하고 어렵기는 해요. 그래도 꼼꼼히 검토하고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택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건 잘못하면 진짜 세금 폭탄 맞기 딱 좋은 케이스가 정말 많으니까요. 이 주택 사고 팔 때만큼은 꼭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거를 저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절제는 임수정.
오늘은 세무사님과 주택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더 많이 충격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꼭 다시 보시고 공부하셔서 주택을 팔 때, 살 때 진짜 세금 감면이 되는지 2번, 3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첫째, 주택 부수 토지만 보유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둘째, 소형 신축 주택 등 주택수 제외 혜택에는 종부세,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주택 양도하시려는데 동일 세대 내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내가 실제로 그걸 주택으로 사용을 했다면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네 번째, 정비구역이 아니라면 기준시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세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주택 관련 세법이 참 어렵습니다. 주택수가 포인트인데 세무사인 제가 봐도 조금 힘들게 되어 있어요. 제발 이게 지방세와 국세 이런 쪽이 다 통일이 돼서 개선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혼동하셔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수정 세무사였습니다.